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날조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마녀 사냥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7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페니 윌리스가 2021년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날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4번째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2번째 기소입니다. 이 산불 참사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타인의 불행에서 큰 수익의 기회를 포착한 땅 투기꾼들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마우이 주민들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총으로 위협당하며 약탈과 강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야간에 총을 든 강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우이섬 라하이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맷 롭은 인사이더를 통해 경찰이 몇 명이 있고 군인은 그보다 적게 있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총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강도를 당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와이 방송에 따르면 마우이 주민들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과 옷 같은 보급품을 여기저기서 도둑맞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하와이에 강도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해 큰돈을 벌려는 부동산 땅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부쩍 활발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8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10월 19일 이래 최고치입니다. 지난주에 걸쳐 2센트가량 상승하며 올여름 들어 보인 상승폭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지난 한 달 동안 28센트, 7월 4일 이후로는 32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조지아주 평균 가격은 어제자로 3.637달러입니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유타 등 11개 주는 이미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을 줄이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유 공장들이 폭염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은 탓입니다. 노동절 주말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질 휘발유값 상승으로 타주로 떠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컬은 메트로 애틀랜타가 오피스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는 원격 작업이 증가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오피스의 공실이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해 약 26개의 건물을 주거용 아파트로 재개발 중입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져 주거용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비용은 평방피트당 10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해 개발자가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가 개발하고 있는 26개의 건물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며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 미드타운, 버케드, 마리에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의 임대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10년 후 건물 매각 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보스턴, 워싱턴 DC 등 일부 도시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 일기로 한국 시각 15일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으며 부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부친은 최근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장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기 중 부모상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